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맞이하는 월요일이지만 이번 주 월요일은 좀 새롭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라디오 전체 청취율 1위를 수성했을 뿐더러 압도적 1위, 지금까지 나왔던 최고 청취율 타이 기록을 기록했다는 감사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주에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총 40분께 치킨 쿠폰 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면 40분 선정해서 연락드릴 겁니다. 유튜브로는 안 됩니다. 어디로 보내드려야 될지 유튜브 댓글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도 전해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의견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킨 쿠폰 쏘는데요. 또 내일은 어떤 쿠폰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방송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해야죠. 오늘의 뉴스 아무래도 잼버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새만금 잼버리가 결국 서울 잼버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영국과 미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제 새만금 수경지에서 철수를 했는데 오늘 남아있던 나머지 3만 한 5천여 명 정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원 조기 퇴영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이제 그 버스 1000여 대에 나눠서 떠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6호 태풍 카눈이 복상을 해서 10일부터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12일까지 이어지고요. 11일 저녁에는 원래는 전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잼버리 조직위가 이제 태풍이 상륙하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에 비상 대책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을 실내 대피소 342개를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휴가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관련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결정에 따라서 긴급 대체 플랜, 그러니까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이 계획을 보고 받은 뒤에 모든 대원들을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쪽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뭐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연수시설, 체육관 같은 체육시설 등등으로 분산 수용하기로 하고 지금 곳곳에 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와 폐영식도 전주가 아니고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팅전시 플랜, 하여튼간에 영어 좋아들 하세요. 컨팅전시 플랜을 보고받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랜 B, 비상 계획이라는 건데 네. 이거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보낸 긴급 업무 연락 공문 보니까 이게 비상계획 맞나 싶은 의문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의 비상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비상계획은 이번 같은 뭐 8월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태풍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태풍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따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겁니다. 조직위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현실성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준비된 또 다른 계획을 이제 실행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자치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민센터 쪽에 뭐 긴급하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상시설을 좀 마련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공문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급시설을 어떻게 보면 반나절 만에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서울시의 각 자치구들이 이제 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이제 긴급하게 행정력을 동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4만여 명이 참여했었던 행사의 계획을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식으로 급하게 변경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가능한 숙박 장소 확인 후 금일 8월 7일 월요일
18시까지 부팀 양식에 의거 시 자치행정과로 송부 바랍니다. 벌써 13분이 지났네요. 6시까지 각 구청 총무과에서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강남, 송파, 강서, 서초, 노원은 1,000명 이상 숙박시설 마련하고 식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서 서울시로 송부해야 돼요. 이외 20개 자치구는 500명 이상씩이 할당됐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 자치구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약이 치열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뭐 배드민턴 시설이든 테니스 시설이든 이런 곳들이 다 원래는 주민들이 예약을 해놓고 돈도 내고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징발이 됐을 때 결국 현장 공무원들이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계획이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긴급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이제 받은 게 있는데 네. 보니까 거기도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2명 한 개조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을 좀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박에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제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걸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비용 부담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사실 실무 단위로 굳이 따져 들어가자면 홈스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시설의 어떤 그 적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급한 시간 안에 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하게 준비돼 가지고 급하게 시행이 돼도 되는 거냐. 여러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게 대목입니다. 무슨 컨팅전시 플랜이에요. 지금 문자 보면 홈스테이 가능하신 분은 홈스테이 가능하신 곳 알고 계신 분은 오후 17시까지 주민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7시까지 주민센터로 취합해서 18시까지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보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계신 분이 연락하면 거기는 홈스테이 장소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한 4만여 명 가까운 그 잼버리 참여 청소년들이나 대원들, 대장들, 성인 대장들이 거기 가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일 다 1,000대 동원해서 서울로 오신다면서요. 이게 무슨 컨팅전시 플랜입니까? 말이 컨팅전시 플랜이지 정말 컨팅전시 플랜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얼마나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자나 공문을 보면 이게 무슨 준비된 컨팅전시 플랜인가.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 행정 능력이라는 게 이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더라도 잘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처럼 허둥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옳으냐. 왜냐하면 이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오늘 밝힌 내용을 보니까 한국 정부가 계획을 더 빨리 알려달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놓긴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다 이제 서울로 몰리게 되면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6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부실한 운영 때문에 결국 대회가 좀 엉망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도에서 세웠던 것 혹은 조직위에서 세웠던 것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밖에 할 수 없다.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양상이 되는 거라 이게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 측하고 대한민국 정부 측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측하고도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영장 벗어나서 장기간 관광하는 것은 잼버리 정신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각 지자체에 협조 얻어서 대한민국의 K컬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각 관광지에 가서 잠도 자고 느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깨알 지시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건 잼버리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단칼에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잼버리라는 행사 자체가 전 세계의 스카우터들이 모여서 이 수경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또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서울을 포함한 각 시도의 협조를 요청해서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알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해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카우트 학생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스카우트와 잼버리의 성격에 맞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스카우트 연맹 쪽에서도 의문을 표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세계 연맹의 입장을 수용해서 무박 일정을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고려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경한다는 취지 자체는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또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고려 중이시면 그 끝나는 날이 12일이고 내일부터 철수하는데 내일부터 그 새만금 수경지를 철수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야영지에서 철수하는 게 잼버리 중단이 아닙니까? 김현숙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잼버리 중단이 아니고 장소를 옮길 뿐이고 오히려 이제 잼버리가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홈스테이장으로 잼버리가 넓어지는 거군요. 숙박 시설로 잼버리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잼버리는 그렇게 함께 수경하지 않으면 잼버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실은 이제 관광하러 한국으로 온 게 아닌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오전까지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하고 조직위 측에서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상황이 개선되는 중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상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세계연맹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가 4%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세계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갖고 있진 않고 세계연맹이 영진의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참여 조사하고 인원 있습니다. 모르시면서 4% 그럼 다음에 다음 질문 영진에. 우리 방송에서요. 그 참여 인원 그다음에 오차율 뭐 이런 거 없이 방송하면 방심이 혼답니다. 김현숙 장관은 그냥 뭐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밝히고 4%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정작 거금을 들여서 자식을 한국에 보냈던 스카우트 대원들의 부모들은 해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CNN의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 세이어스라는 분은 아들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었다라고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미국 대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한 85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내 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자기를 잼버리에 보내기 위해서 가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미국 콜로라도주에 살고 있는 저스틴 코덴 씨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14살 아들이 심각한 탈수증으로 구토를 했는데 병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사과하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프랑스의 유력지인 이제 르 피가로 같은 경우는 국가적 수치, 한국에서 스카우트 잼버리가 악몽으로 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의 유력 주간지인 포커스지 역시 한국에서 열린 스카우트 대회 국가적 수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조직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식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국제사회의 이제 보도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SNS에 반대한민국 카르텔 전북연맹 미리 퇴영한 성폭력 의혹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퇴영한 전북연맹 한 단을 놓고 반대한민국 카르텔을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영내에서 한 태국 그 스카우트 남성 지도자가 전북연맹 소속의 여성 지도자를 따라서 여자 사원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북연맹 쪽에서 조직위에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영내에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걸 두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울고 싶어 뺨 맞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태국 지도자의 단순 실수를 성범죄로 침소봉대해서 조기 퇴영의 구실로 삼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북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의 뒤통수를 치는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이다 이렇게 전북연맹의 조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연맹이 저지른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에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음모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뭐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경미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이 오늘 태국 그 남성 지도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하고 이제 분리 조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섣부르게 이 언급을 꺼내면 안 되는 걸 텐데 국회의원이 나서 직접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현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 같은 경우는 말 같지도 않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저희한테 어떤 의원님이 국가적 배신을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배신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수경지를 새만금에서 이제 서울로 옮기자라고 결정을 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반 대한민국 카르텔의 세계적 중심이네요. 이 논리대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반 대한민국 카르텔의 세계적 중심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원식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일본은 이달 하순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방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방류를 이제 며칠 날 할지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 18일에 있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결국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최종 날짜를 못 박는 거를 미루는 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고려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시점을 미리 정하게 되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여론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권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류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게 중국인데 이런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미일이 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하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일 브리핑, 정부 일일 브리핑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국가인 일본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부 사이에 방류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사항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 관련해 가지고 이 한일 국가 간의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얘기 안 했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회의 자체가 이제 실무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논의하시는 거죠? 뭘 방류가 아직 결정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류하는지도 결정을 안 했는데 말씀에 따르면 박구현 국무조정실장 말씀에 따르면 무슨 협의를 실무 협의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실무 협의를 지금 하시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답답한 거는 큰 틀에 우리 정부의 방향이 결정이 돼야 기다리는 국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혹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전에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밀어놓고 그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또렷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본 정부는 반대로 계속해서 이 방류를 향해 구체적인 시점까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혹은 일본 정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불안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구현 그 국무조정 1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비해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국장급 회의 이후에 일본 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측의 기술적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 조금 더 우리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라고 또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하다. 자, 뉴스 신세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